당신이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자극이었군요. 그날 이지연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로 12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지연의 하루는 언제나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됐다. 남편 박도현이 좋아하는 시금치 달걀말이를 만들고 현관 앞 구두를 정갈하게 닦아두고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낸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무릎 조심하세요. 그녀의 손은 늘 바빴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시아버지 생신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조카의 돌잔치까지 빠짐없이 챙겼다. 친구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지연아, 넌 정말 완벽한 아내야. 하지만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건 마치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뜻 같았다. 도현은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짜증을 냈고 시댁 행사에 빠지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지연은 그럴 때마다 더 잘하려고 애썼다. 내가 더 잘하면 그가 날 사랑하겠지. 그렇게 믿었다. 12년 동안 변화는 작은 신호로 왔다. 도현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다음엔 회식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 아예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도 늦어? 응. 바빠. 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다. 지연은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먹었다. 따뜻했던 음식은 식었고 그녀의 기다림도 차가워졌다. 그래도 그녀는 기다렸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어느 날 밤 도연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오빠, 오늘 회의 재밌었어요. 히읗히읗 다음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발신자는 하림이었다. 지연은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더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다.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도 새로 담갔다. 맛있어? 응. 그는 스마트폰만 보며 대답했다. 유하림은 도현의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이었다. 밝고 쾌활한 성격에 유행하는 옷을 입고 SNS에는 매일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 지연은 도현의 회사 단체 사진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도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도현의 팔에 닿아 있었다. 이 사람 누구야? 아, 하림? 신입인데 일 잘해. 센스도 있고. 도현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너처럼 착하진 않지만 뭔가 재밌어. 재밌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그날부터 지연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도현은 집에 와도 하림 이야기를 했다. 하림이 오늘 아이디어 하나 냈는데 괜찮더라. 하림이 회의 자료 정리 진짜 깔끔하게 해. 하림이 요즘 핫한 카페 추천해줬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지연은 묻고 싶었다. 나는 어때?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 그녀가 질투하는 아내가 될 것 같았다. 그건 그녀가 절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대신 더 완벽해지려 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살을 빼고 화장법을 바꿔봤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말했다. 지연아,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지연은 어이가 없었다. 내가 매일 물어봤잖아. 오늘 어땠냐고, 힘든 거 없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재미가 없어. 항상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하림이는 말이야, 항상 새로운 얘기를 해. 요즘 유행하는 것도 알고, 드라마도 보고, 취미도 많고. 지연은 목이 메었다. 나도 할 수 있어. 지연아, 너는 너무 착해. 근데 그게 문제야. 너무 뻔하잖아. 뻔하다. 착하다. 그 말들이 칼처럼 그녀를 베었다. 몇 주 뒤 지연은 우연히 도현의 차 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 와인 2병, 디저트. 그날 도연은 야근이라고 했었다. 지연은 손이 떨렸지만 조용히 영수증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도연이 퇴근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저녁 먹었어? 응, 편의점에서 대충. 거짓말이었다. 지연의 심장이 무너졌다. 며칠 뒤 도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왜? 너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근데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뭐가 맞지 않는데? 모든 게. 너는 너무 착하고 너무 예측 가능하고 나는 숨이 막혀. 지연은 울음을 참으며 물었다. 하림이 때문이지?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연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12년의 결혼, 10년의 헌신, 모든 희생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다. 시댁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다. 지연아, 네가 더 잘했어야지. 남자는 원래 재미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니까. 친구들은 수군댔다. 그럴 줄 알았어. 지연이가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 아무도 그녀 편이 아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얼마 뒤 우연히 본 하림의 SNS였다. 새 아파트 인테리어 사진. 익숙한 소파, 익숙한 식탁, 익숙한 조명. 모두 지연이 직접 고르고 장만한 것들이었다. 사진 속 하림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엔 도연이 있었다. 새 출발. 행복해요. 지연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지연은 짐을 쌌다.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녀가 12년간 지켜온 세상. 이제 그곳엔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 더 이상 이지연은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나는 이나엘이야. 택시가 출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착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롭고 단단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나는 이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니, 정확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놓아버려서 가벼웠다. 캐리어 하나, 여권 하나, 그리고 은행 계좌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 그게 전부였다.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은 도연에게 넘어갔다. 아파트는 도연 명의였고 차도 도연 명의였다. 결혼 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적금마저도 시댁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써버렸다. 남은 건 이혼 위자료로 받은 2천만 원 뿐이었다. 12년의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지연은 작게 웃었다. 허망한 웃음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잃을 수 있을까? 사랑도, 가족도, 친구도, 집도, 이름까지.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 그리고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그 묘한 감각.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그 생각이 두렵기보다는 후련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는 그렇게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완전히 낯선 도시였다. 언어도 사람도 공기마저도 다른 곳. 그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했다. 도착한 첫날 밤 지연은 싸구려 호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에어컨 소리가 요란했고 옆방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을 봤다. 스타트업 CEO 박도현, 신진 마케터 유하림과 열애설. 기사에는 도현과 하림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다.
잘 어울린다 키읔키읔. 여자 진짜 예쁘네. CEO님 스타일 확실하시네요. 지연은 스마트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림의 SNS로 들어갔다. 최신 게시물이었다. 사진 속에는 익숙한 거실이 보였다. 베이지색 소파, 대리석 테이블, 북유럽 스타일 조명. 모두 지연이 3년 전 인테리어 잡지를 뒤져가며 골랐던 것들이었다. 그녀가 한 달 내내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찾아낸 그 소파. 도현이 비싸다고 투덜거렸지만 결국 사줬던 그 테이블. 새 보금자리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인테리어. 사진 속 하림은 그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엔 도현이 있었다. 그의 손은 하림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그들이 웃고 있네. 지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말랐나 보다. 그녀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다. 언니 진짜 예뻐요. 오빠 부럽다 유유. 집 진짜 예쁘네요. 어디 제품인가요? 지연은 알고 있었다. 그 조명은 이케아 한정판이고 그 러그는 자라홈 세일 기간에 산 거고 그 액자는 지연이 직접 골라서 걸었던 거라는 걸. 그녀가 2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하나하나 정성껏 꾸몄던 그 공간. 이제는 하림의 배경이 되어버렸다. 하림아, 사진 잘 나왔네. 근데 그 소파 어디 거야?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 이거요? 남친이 전에 쓰던 건데 디자인이 너무 맘에 들어서 그냥 쓰기로 했어요. 히읗히읗. 전에 쓰던 거. 그 한마디에 지연의 12년이 요약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뛰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다. 마치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 그래, 좋아. 아주 좋아. 지연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싱가포르의 밤은 화려했다. 수많은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웃는 것도 잠시야. 언젠가 내가 만들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는 무릎 꿇게 될 거야. 다음 날부터 지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이름부터 바꿨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개명 신청을 했다. 이지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였다. 새로운 이름은 이나엘.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의 이름. 그 이름을 입에 담아보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 다음은 외모였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수수한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옷차림. 이건 착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도현이 원했던 모습이었다. 이제 그딴 건 필요 없어. 나엘은 미용실로 향했다. 6시간 동안 앉아서 머리를 완전히 바꿨다. 긴 생머리로 염색하고 뿌리 볼륨을 살렸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고객님, 완전 여신이 되셨어요. 미용사의 말에 나엘은 작게 미소 지었다. 차갑고 우아한 미소. 지연이었을 때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 다음 며칠간 나엘은 쇼핑을 했다. 오차드 로드의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옷을 샀다. 더 이상 편한 니트나 청바지가 아니었다. 샤프한 재킷, 우아한 원피스, 하이힐. 지갑은 빠르게 얇아졌지만 상관없었다. 이건 투자야. 나 자신에 대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보며 걷는 연습을 했다. 당당하게, 여유롭게, 한 걸음 한 걸음에 자신감을 담아서. 하지만 외모만으로는 부족했다. 나엘은 도서관에 가서 경제지, 비즈니스 서적, 마케팅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밤새 공부하고 낮에는 스타트업 세미나에 참석했다. 영어 회화 수업도 등록했다. 단순히 생존 영어가 아니라 비즈니스 영어를 배웠다. 6개월이 지났다. 나엘은 우연히 한 뷰티 스타트업의 마케팅 어시스턴트 채용 공고를 봤다.
경력이 없었지만 그녀는 지원했다. 면접에서 그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신 있게 풀어냈다. 한국 여성들은 평범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죠. 우리 제품이 그들에게 제공할 건 화장품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채용 담당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당신 재밌네요. 나엘은 합격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친 듯이 일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며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 시장 공략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6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다. 1년 뒤에는 브랜드 디렉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나엘이었다. 3년이 흘렀다. 나엘은 싱가포르에서 작은 뷰티 브랜드를 인수했다.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브랜드를 재정비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진출시켰다. 그녀의 브랜드 나엘NAEL은 빠르게 성장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요청했다. 어느 날 그녀는 한국 시장 확장을 위해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3년 만에 귀국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나엘은 다른 사람이었다. 샤넬 수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었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했다. 이지연은 죽었으니까. 공항을 나서며 나엘은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그녀 자신이었다. 택시 안에서 나엘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한국 경제 뉴스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다. 박도연 대표, 스타트업 자금난 심화 투자 유치 실패. 기사를 읽던 나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시작할 시간이군. 그녀는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도연 대표 미팅 일정 잡아줘. 투자 건으로.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네, 대표님. 다음 주 화요일로 확정했습니다. 나엘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다. 기다려, 박도현. 네가 나한테서 빼앗은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되찾을 차례야.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화요일 오전 10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32층 나엘 코스메틱 본사 회의실. 나엘은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에스프레소를 홀짝였다. 검은색 생로랑 재킷과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10cm 하이힐.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다. 대표님, 10분 뒤에 박도현 대표님 도착하신답니다. 비서 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회사 상황 보고서 확인하셨죠? 응. 생각보다 심각하네. 나엘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박도현의 스타트업 비전 테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골마 있었다. 지난 2년간 3차례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핵심 개발자 2명이 퇴사했으며 최근엔 주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까지 파기되었다. 현금 흐름이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급하게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네. 나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참, 박도현 대표 개인 신상 정보도 정리해뒀어요. 수진이 파일을 건넸다. 나엘은 천천히 넘겨봤다. 박도현 42세. 결혼 2년 차. 배우자 유하림. 강남 아파트 거주. 최근 카드 사용 내역 증가. 부부 동반 모임 감소. 결혼 2년 차라. 나엘은 비웃었다. 그가 자신과 12년을 보내고 하림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써 금이 가고 있었다. 대표님, 박도현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인터폰에서 프런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라고 해. 나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등을 돌린 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포즈. 계산된 연출이었다.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비전테크 대표 박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였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나엘의 심장이 한 번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나엘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박도연의 얼굴을 봤다. 3년 전보다 늙어 보였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자신감 넘치던 그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피곤함과 조바심이 배어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나엘 코스메틱 대표. 도현은 명함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그가 나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나엘의 심장이 또 한 번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글쎄요. 제가 워낙 미팅을 많이 다니다 보니 어디서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나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악수했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긴장하고 있었다. 앉으시죠. 나엘은 회의 테이블로 향했다. 도현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시선이 나엘의 뒷모습을 훑는 게 느껴졌다.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었다. 아직 모르는구나. 나엘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자리에 앉자 도현이 서류를 꺼내 펼쳤다. 저희 비전테크는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유통업계에. 잠깐만요. 나엘이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제가 이미 귀사의 사업 보고서는 다 읽어봤어요.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고 핵심 인력이 이탈했으며 주요 클라이언트가 이탈했죠.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저희는 곧 새로운 프로젝트를. 박 대표님. 나엘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희망이 아니라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귀사의 숫자는 솔직히 말하면 망하기 직전이에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다. 나엘은 그 표정을 즐겼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박 대표님,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네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희망이 번쩍였다.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비전이요.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나엘은 턱을 괴고 그를 바라봤다. 마치 흥미로운 실험체를 관찰하듯. 도현은 한참을 말했다. 자신의 꿈, 비전, 목표. 그가 말할수록 나엘은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거창한 말로 포장하려 했다. 흥미롭네요. 나엘이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박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일 외적으로는요. 도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왜 궁금하신가요? 투자는 사업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봅니다. 특히 대표의 인성과 가치관은 회사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나엘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예를 들면 결혼하셨나요? 네, 2년 전에 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거짓말이었다. 나엘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 말투, 미세한 표정 변화. 모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부인은 무슨 일 하세요? 아, 프리랜서 마케터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나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비웃었다. 하림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구나. 도현과 결혼한 뒤 화려한 삶을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달랐을 것이다. 이전에 결혼하신 적은 없으세요? 나엘의 질문에 도현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있습니다. 이혼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이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물론이죠. 죄송합니다. 나엘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네요. 다만 제가 궁금했던 건 박 대표님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 분인가 하는 거였어요. 결혼 생활도 일종의 프로젝트니까요. 도현은 애써 웃으려 했다. 전 아내가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했어요. 전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나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부인은 다르신가요? 네, 훨씬요. 젊고 활발하고 트렌디하죠. 도현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다. 나엘은 속으로 웃었다. 젊고 활발하고 트렌디. 그게 2년 뒤에도 유효할까? 좋네요. 저도 그런 파트너를 만나고 싶네요. 나엘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귀사의 상황은 위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어요. 도현의 눈이 빛났다. 정말입니까?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엘은 서류를 꺼내 밀었다. 저희가 50% 지분을 가져가고 경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구조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50%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박 대표님. 나엘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으신가요?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보였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나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박 대표님. 그녀는 문 앞에서 돌아섰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뻔한 사람은 지루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사세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니까. 나엘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엘의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표정이 자리를 잡았다. 시작이야, 박도현. 네가 나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무너뜨릴 차례야.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아직도 날 못 알아보다니. 좋아, 그게 더 재밌겠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나엘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유하림 신상 정보 좀 더 파봐. 최근 SNS 활동, 교우 관계, 소비 패턴. 전부 다. 답장이 바로 왔다. 네, 대표님. 오늘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엘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완벽한 메이크업, 완벽한 옷차림, 완벽한 표정. 이지연은 죽었어. 이제 남은 건 나엘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엘은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흘 뒤 박도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박도연 대표가 투자 조건 수락하셨답니다. 수진의 보고를 듣는 순간 나엘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그녀는 작게 건배했다. 1단계 완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도현이 있을 것이다. 아마 하림과 함께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또 다투고 있거나. 나엘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유하림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파일을 펼치자 하림의 사진이 나왔다. 3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은 옅어졌고 밝았던 표정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최근 사진일수록 더 그랬다. 유하림, 31세. 프리랜서 마케터 활동 중. 주 수입원 없음. 남편 박도현 소득에 의존. 최근 3개월간 명품 구매 이력 없음. SNS 활동 빈도 감소. 친구들과의 모임 급감. 나엘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결혼이 생각보다 힘들었나 보네. 다음 페이지에는 하림의 SNS 게시물 분석이 있었다. 2년 전 주 5회 게시, 해시태그 평균 15개, 좋아요, 평균 3,200개. 1년 전 주 3회 게시, 해시태그 평균 8개, 좋아요, 평균 1,800개. 최근 주 1회 게시, 해시태그 평균 3개, 좋아요, 평균 600개. SNS 스타였던 여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나엘은 하림의 최근 게시물을 확인했다. 3주 전 게시물 집에서 만든 파스타 사진. 오늘은 집밥 해시태그 홈쿡 해시태그 일상. 댓글은 고작 23개였다. 그나마도 대부분 형식적인 칭찬뿐이었다. 나엘은 3년 전 하림의 게시물을 떠올렸다. 그때 하림은 매일같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경험을 자랑했었다. 도현의 돈으로. 재밌네. 가진 걸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진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진 거야. 나엘은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엘은 비전테크의 이사로 정식 등록되었고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할 권한을 얻었다. 첫 번째 이사회에서 나엘은 단호하게 말했다. 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홍보대사를 새로 선정할 겁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나엘은 미소 지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한 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마케터이면서 SNS 영향력이 있는 분이요. 누구신데요? 유하림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제 아내입니다. 아, 정말요? 나엘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세상 참 좁네요. 그럼 더 좋잖아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거 아름답지 않나요? 도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가족이랑 일하는 건 좀. 왜요? 부인분께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도현은 말을 흐렸다. 나엘은 알고 있었다. 도현은 하림을 회사에 데려오고 싶지 않았다. 아마 일과 가정을 분리하고 싶어 할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하림이 자신의 회사 일에 간섭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박 대표님, 제가 볼 때 부인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세요. SNS를 봤는데 예전엔 정말 영향력이 대단하셨더라고요. 나엘은 태블릿을 꺼내 하림의 옛날 게시물을 보여줬다. 이 정도 팔로워면 충분히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 가능하세요. 게다가 지금은 활동이 뜸하시니 저희가 다시 조명해드리면 서로 윈윈 아닐까요? 도현은 난처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바라봤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부인분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 그건. 박 대표님이 불편하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프로포절 보내드릴게요. 비즈니스로서 말이죠. 나엘은 웃으며 말했다. 도현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틀 뒤 나엘은 하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유하림님. 나엘 코스메틱 대표 이나엘입니다. 귀하의 SNS 활동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희 브랜드 홍보대사로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1시간 뒤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나엘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네. 며칠 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나엘은 하림을 만났다. 하림은 생각보다 수척해 보였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작년 시즌 제품이었고 옷도 화려하지만 어딘가 낡아 보였다. 화장은 정성스럽게 했지만 그 아래 다크서클을 완전히 가리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림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나엘은 우아하게 악수를 받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나엘은 하림을 천천히 관찰했다. 긴장하고 있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고 무릎을 살짝 떨고 있었다. 돈이 필요하구나. 나엘은 직감했다. 하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좋아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하림은 밝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남편분이랑은 어떠세요? 박도현 대표님이시죠? 하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나엘은 알 수 있었다. 사실 저희가 비전테크에 투자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 대표님이랑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아, 그러시구나. 하림의 미소가 어색해졌다. 나엘은 메뉴판을 펼쳤다. 여기 디저트 맛있어요. 마카롱 드실래요? 아, 괜찮아요. 전 커피만. 에이,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나엘은 직원을 불러 마카롱 세트를 주문했다. 하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돈을 아끼고 싶었을 것이다. 하림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요즘 일이 잘 안 되시죠? 하림이 놀란 표정으로 나엘을 봤다. 아니, 그런 건. SNS 보면 알아요. 예전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요즘은 뜸하시더라고요. 나엘은 부드럽게 말했다. 하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좀 바빠졌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남편분이 바쁘시니까요? 내 회사 일도 힘들어 하시고. 하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저희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시면 하림 씨한테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월 계약금 500만 원에 추가로 협찬 제품,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비 별도 지급. 하림의 눈이 커졌다. 5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3개월마다 갱신하면서 성과에 따라 금액도 올려드릴게요. 하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고민하고 있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왜요? 부인이 돈 버는 거 싫어하시나요? 나엘의 질문에 하림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림 씨. 나엘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여자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해요. 남편한테만 의지하면 결국 힘들어지거든요. 하림은 나엘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근데 제 제안은 이번 주까지만 유효해요. 다른 후보들도 있거든요. 나엘은 명함을 건넸다. 연락 주세요. 이틀 뒤 하림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하고 싶어요. 나엘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잘 결정하셨어요.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림은 나엘 코스메틱의 공식 홍보대사가 되었다. 첫 촬영 날, 나엘은 현장에 직접 나갔다. 하림은 메이크업을 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오랜만에 조명을 받는 그녀는 들떠 보였다. 하림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감사해요, 대표님. 촬영이 시작되었다. 하림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역시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 좋아요. 조금만 더 웃어주세요. 사진작가의 지시에 따라 하림은 밝게 웃었다. 나엘은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1단계 성공. 이제 2단계야. 촬영이 끝나고 나엘은 하림에게 다가갔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화보가 나갈 거예요. SNS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정말 기대돼요. 하림은 신이 나서 말했다. 참 하림 씨. 다음 달에 저희 브랜드 런칭 파티가 있어요. 꼭 참석해 주세요. 많은 기자들이 올 거예요. 네, 꼭 갈게요. 나엘은 미소 지었다. 그래, 와야지. 그게 내 무덤이 될 테니까. 일주일 뒤 하림의 화보가 공개되었다. SNS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유하림 언니 복귀했다. 오랜만에 보는 하림 언니 미모 미쳤다 유유. 나엘 코스메틱 제품 어디서 사요?
하림의 SNS 팔로워가 하루 만에 5만 명 늘었다. 하림은 들떠서 나엘에게 전화했다. 대표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당연하죠. 하림 씨가 예쁘니까요. 나엘은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 촬영도 기대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엘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그녀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런칭 파티 날 익명 제보 준비해도. 유하림 스캔들 기사 송고할 언론사 리스트도. 답장이 바로 왔다. 네, 대표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나엘은 미소 지었다. 박도현, 유하림. 너희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 인생을 부숴줄게. 천천히 하나씩.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엘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런칭 파티 당일. 서울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들었다. 패션 에디터, 뷰티 인플루언서, 기자들, 그리고 재계 인사들. 나엘 코스메틱의 공식 런칭 파티는 올해 최대 규모의 뷰티 이벤트였다. 나엘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다. 등이 깊게 파인 드레스,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12cm 하이힐. 그녀가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나엘 대표님이다. 와, 실물이 더 멋있네. 저 드레스 어디 거야? 플래시가 터졌다. 나엘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완벽한 여왕의 미소였다. 대표님, 여기 좀 봐주세요. 기자들이 소리쳤다. 나엘은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그 순간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유하림이 도착한 것이다. 하림은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머리는 우아하게 업스타일로 올렸고 메이크업은 완벽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게 보였다. 하림 씨, 이쪽 봐주세요. 기자들이 하림에게도 몰려들었다. 하림은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오랜만에 받는 조명이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엘은 멀리서 하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마지막 무대를 즐겨, 유하림. 오늘이 내 마지막 밤이니까. 파티가 시작되었다. 나엘은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엘 코스메틱 대표 이나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제품 런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당신은 강하고, 당신은 변할 수 있다는. 나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했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자존감도, 심지어 제 이름마저도.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엘 코스메틱은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나엘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나엘은 하림에게 다가갔다. 하림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감사해요, 대표님. 오늘 정말 최고예요. 하림은 샴페인을 마시며 들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오랜만에 누리는 관심이었다. 하림 씨, 잠깐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할까요? 다음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파티장 한쪽의 VIP 라운지로 이동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하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엘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저는 하림 씨가 마음에 들어요.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싶어요. 하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나엘은 하림을 똑바로 바라봤다. 남편분과는 어떠세요? 요즘.
하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비전테크 이사잖아요. 박 대표님이랑 자주 미팅하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하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사실 요즘 많이 다퉈요. 무슨 일이에요? 돈 문제요. 회사가 힘들다 보니 집에 돈을 잘 못 가져와요. 그런데 저보고 이해하래요. 근데 저도 힘들거든요.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하기 전엔 매일 외식하고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엘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힘드시겠어요. 게다가 도현 오빠가 요즘 저한테 차가워졌어요. 예전엔 그렇게 좋아하더니. 하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결혼하기 전 여자랑 저랑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착했대요. 그래서 지겹다고 이혼했다면서 저보고도 요즘 재미없대요. 나엘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전 여자 어떤 분이었는데요? 이지연이라고 완전 집순이였대요. 맨날 집에만 있고 시댁이나 챙기고. 도현 오빠가 그래서 답답해서 헤어졌대요. 하림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웃긴 게 요즘 도현 오빠가 그 여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때는 편했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나엘은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 남자들은 다 그래요. 가진 건 소중한 줄 모르고 잃고 나서야 후회하죠. 맞아요. 하림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파티장에서 소란이 들렸다. 저기 박도연 아니야? 진짜네. 근데 누구랑 있어? 나엘과 하림은 라운지를 나갔다. 파티장 입구에 박도연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도현은 그녀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하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여자 누구예요? 하림이 다가가려는 순간 나엘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림 씨, 진정해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나엘은 도현에게 다가갔다. 박 대표님 오셨네요. 도현은 나엘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동반자가 있으시네요? 나엘은 옆에 여자를 보며 물었다. 아, 이분은 저희 회사 신입 개발자예요. 김소희 씨. 안녕하세요. 소희는 밝게 인사했다. 나엘은 알 수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도현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젊은 여자, 밝은 성격, 새로운 자극. 박 대표님, 부인분도 오셨는데 함께 인사하시는 게 어때요? 나엘의 말에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아, 하림이 여기 있어요? 네, 저쪽에 계세요. 나엘은 하림을 가리켰다. 하림은 멀리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도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나엘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의 메시지였다. 대표님, 기사 송고 완료했습니다. 나엘은 미소 지었다. 쇼타임이야. 10분 뒤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야, 이거 봐. 기사 떴어. 뭔데?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엘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사를 확인했다. 나엘 코스메틱 홍보대사 유하림, 과거 유부남과 불륜 의혹. 기사에는 3년 전 도현과 하림의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 도현이 아직 지연과 결혼 중일 때 찍힌 사진들. 친밀한 식사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헐, 불륜이었어? 역겨워. 나엘 코스메틱 이미지 망했네. 저런 사람을 모델로 쓰다니. 하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기자들이 하림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림 씨, 이 기사 사실인가요? 불륜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나엘 코스메틱 측은 알고 있었나요? 하림은 패닉 상태였다. 그녀는 도현을 찾았다. 도현도 당황한 표정으로 기사를 보고 있었다. 도현 오빠. 하림이 도현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도현은 한 발 물러섰다. 하림아, 진정해. 여기서는. 뭐가 진정해? 이거 누가 한 거야? 하림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어댔다. 나엘은 조용히 무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파티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엘을 바라봤다. 방금 보도된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엘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저희 나엘 코스메틱은 유하림 씨와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저희는 브랜드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엘을 쳐다봤다. 대표님 이게 무슨... 하림 씨. 나엘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해고예요. 하림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파티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나엘은 무대에서 내려와 도현에게 다가갔다. 박 대표님. 네. 도현은 겁먹은 표정이었다. 비전테크와의 투자 계약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표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나엘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도현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현은 나엘을 빤히 쳐다봤다. 저 누구세요? 나엘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지연이에요.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뭐라고요? 당신이 12년 전에 버린 그 뻔한 여자요. 나엘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절대 몰랐겠죠. 나엘이 이지연이었다는 걸. 도현은 뒤로 비틀거렸다. 그럴 리가. 지연이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재미없었죠. 맞아요. 그게 당신이 만든 이지연이었어요. 나엘은 서류를 꺼내 도현의 가슴에 던졌다. 하지만 나 이제 그 여자 아니에요. 나는 이나엘이고 당신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투자 계약 해지 통보서였다. 당신이 내 삶을 무너뜨렸던 방식 그대로 난 당신의 인생을 부숴줬어. 나엘은 고개를 들었다. 샹들리에 아래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찮았다는 걸. 도현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엘은 돌아서서 파티장을 나갔다. 그녀의 뒤로 수많은 시선이 따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당당하게, 우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밖으로 나온 나엘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수진이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나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끝났어. 정말 후련하세요? 나엘은 잠시 생각했다. 후련한가? 아니, 그보다는 공허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엘은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자유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지연은 죽었다. 하지만 이나엘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무너진 경험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지연은 착한 아내라는 역할에 갇혀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나엘로 다시 태어나며 그녀는 자신의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나엘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